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서구 부민노인복지관의 장기 강사 프로 9단 박성도입니다. 어르신님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매우 힘드시고 어려울 줄 압니다. 모두 힘내시고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우리 복지관에 수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장님 이하 여러 임직원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할 것은 지금 여기에 보다시피 기마 대 기마 포진, 그 중에서도 중포 공격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할 것은 기마 대 기마 포진입니다. 자, 우선 기마 대 기마일 때는 항상 조를 먼저 접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한도 따라서 병을 접게 됩니다. 이렇게 졸과 병을 먼저 접는 이유는 찾기를 먼저 항상 확보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장기판에서 가장 위력이 강한 것이 차이기 때문에 항상 찾기를 확보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맨포를 해야 되는데 기마 쪽보다는 진마 쪽 포를 넘겨서 군단속을 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렇다면 한도 당연히 같은 방향의 포가 넘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반대쪽 포가 넘으려고 하게 되면 포가 넘어설 때에 만일에 이걸 넘든지 이걸 진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차를 덮어 씌우게 되어서 형태가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도 같은 방향의 포가 진출을 해야 됩니다. 포가 넘어가면 다시 포가 따라서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상위 진출에 기물을 자꾸 전진 배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이 나가기 위해서 길을 열게 되고 하는 마가 진출해서 궁을 보하게 됩니다. 이때에 상이 나가서 이 병의 향방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병을 살리는 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둘, 셋.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벤으로 합병을 하는 것은 기상이 진출해서 노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수법 때문에 벤으로 합병하는 것은 크게 좋지 않습니다. 아까 포가 기마 쪽이 포가 아니고 진마 쪽 포가 넘는 것도 바로 이 수에 대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올리는 것인데 올려서 수비를 하게 되면 이것도 독병이고 이것도 독병이고 두 개가 독병입니다. 우리 개근에 독병 단맹이다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독병이 되니까 어느 쪽이든지 간에 하나가 희생되기가 쉽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수법도 잘 두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앙병을 합병하는 수가 가장 많이 두어지게 됩니다. 이 중앙병을 합병하는 수업은 최성우 구단이 개발한 수입니다. 이 수법은 상이 진출하지 못한다는 불편함은 있습니다만도 병을 단단하게 짓겠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중앙병을 합병하는 것을 가장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수를 뚫을 수 있습니다만도 초도 한 수 길을 보강을 하고 군을 보강을 하면은 한이 상이 진출하여서 역시 기물을 진출을 깨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두어지는 정행 포진입니다. 이 뒤에부터 조금씩 달라지는데 초가 둘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조를 진격을 시키는 것, 이쪽 살을 올리는 것, 오른쪽 살을 올리는 방법, 차를 한 칸 들어서는 수법 등등 많이 있습니다. 나는도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평범하게 상위 진출하는 수법을 공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상위 진출을 했을 때에 한이 뜰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사를 올려서 군단 속을 서두르는 것과 군을 옆으로 빼어서 삐딱하게 먼저 피하는 것과 차가 중앙으로 빠르게 진출하는 크게 세 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양포 분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에서 기사를 먼저 올리는 수법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초는 중포 공격으로 대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포 공격을 하게 되는 때에 한은 군을 삐뚤궁을 해서 군단 속을 서둘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중포 공격은 일찍이 최종윤 국수께서 크게 애용하던 포진법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김경준 구단이 이 포진법을 중포 공격을 크게 발전시켜서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의 장기계를 팽정을 해서 장기의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포 공격의 화려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포 공격을 애용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수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이 여기에서 군을 빼게 되었을 때에 포를 넘겨서 중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은 포가 한번 덮어 씌우면은 이 차가 쫓기게 되죠. 그 차가 쫓기게 되면은 갇히게 돼서 좀 불리해지니까 이때에 차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차가 진출을 했을 때에 포가 넘어가서 차의 향방을 물어봅니다. 어디로 갈래? 하는 거죠. 차가 갈 수 있는 길은 여기서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길은 안 좋죠. 여기 가면 바로 닫아버리니까. 그렇죠? 여기에 가는 수법도 안 좋습니다. 이유는 이 상이 뜨면서 병을 치게 되면은 이 상에 차가 걸리고 이 상에 기차가 걸리게 됩니다. 양차 거리가 동시에 되어서 역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은 여기나 여기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도 한이 조금 욕심을 내어가지고 여기에 와서 양덕을 하자. 상으로 치고 또 치자 하는 수와 독병을 빨리 풀자. 묶인 병을 풀자 해서 대차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차가 여기 와서 양차를 양덕을 노린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한의 가욕입니다. 바로 초에서 준비된 한 수가 있습니다. 포가 뒤를 넘어가서 장을 치게 되면은 살을 닫아야 되는데 이때에 포가 넘어가게 되면은 양차가 동시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차 하나의 희생은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한이 망한 결과가 되겠죠. 일시적으로 좋은 뜻하게 보이는 양덕을 오는 수가 좋은 뜻하게 보이지만은 초에 준비된 수에 의해서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대차를 해서 이 묶인 병을 풀자 이렇게 하면은 역시 초에서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포가 넘어와서 차를 묶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차가 이제는 뜰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뜨면은 기차가 바로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자충에 걸리는 것입니다만은도 실제 실전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대차를 해주지 말고 포가 넘어오는 한 수입니다. 아주 좋은 수입니다. 그럼 이때는 한은 뚫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죠. 바로 뒤를 묶고 장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뚫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살을 군단속을 하게 되면 이때야 중요한 수 한 수입니다. 조를 가만히 올리게 되면 산길에 차가 걸리게 됩니다. 그럼 차가 역시 옆으로 가면은 뒤에 차가 죽으니까 다른 데로 올 수가 없죠. 여기도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초에서 아주 중요한 한 수, 요긴한 한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수를 떼어야 됩니다. 이 살을 올리는 수법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한은 뚫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양포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차를 어떻게 잡을까요? 자, 이때에 아주 멋진 수가 있습니다. 조를 가만히 이쪽으로 당기는 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이 이 조를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또는 이 조도 공짜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수에 의해서 한은 반드시 차가 희생이 되게 됩니다. 먼저 이 조를 먹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조를 먹게 되면 포를 앞으로 하나 띄웁니다. 띄워서 차를 노리게 되니까 살리는 길은 병을 서는 방법인데, 이때에 상이 나가서 차를 노리게 되면 이 차를 피할 수가 없죠. 피하려고 하면은 이 마에 차가 걸리게 됩니다. 즉 상이 뜸과 동시에 마에 의해서 차가 걸리고 포에 의해서 차가 걸려서 양차거리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살을 올리죠.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수죠. 만일에 사가 안 올려졌다면은 차로 가지고 장군을 하고 이 상을 먹어버리면은 그만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이 살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는 반드시 희생이 됩니다. 어차피 이거를 죽으니까 먹고 죽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포졸대 차가 바뀐 결과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조를 이렇게 당겼을 때에 조금 전에 이것을 먹으니까 포를 앞으로 띄었습니다. 그럼 만일에 이 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포를 앞으로 띄우게 됩니다. 포를 앞에 띄우면 이 차가 걸리는데 기분 좋단다고 차를 먹게 되면 이 포가 앞으로 넘어가서 차를 먹고 장군을 포로가 막을 때에 포가 돌아오면서 이 차를 먹게 되면 양차가 동시에 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안 되겠죠. 이렇게 당겼을 때 이것을 먹으면 앞으로 띄우는 수가 있습니다. 뒤를 먹으면 양차가 다 죽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이거를 먹고 죽어야 됩니다. 역시 이렇게 했을 때에 포졸대 차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성공을 거둔 이유는 아까의 이 장면에서 차가 대차를 하려고 왔기 때문에 포가 여기에 넘어서 이것을 방해를 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 차가 이 차 중에 하나가 희생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수법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 어르신들 이런 수법을 실전에 활용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